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뻥. 난 당신을 2번 봤죠. 왜 2번 한 것 같을까요? 좋습니다. 아 진짜 왜 그래요? 저 스포 아니에요? 스포 이거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스포 수준 아니에요? 죄 많은 식구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아니, 근데 이게 언제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연극의 정신을 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맘마미야, 막 이런 거 하려니까, 좀 이게, 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또 이런 수입산 뮤지컬에서는 어떤 우리가 예술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맘마미아를 여러분께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맘마미아가 너무 이게 신나는 작품이잖아요, 사실은. 네. 진짜 제가 공연을 보러 간 날, 그날 토요일이었나? 하여튼 주말이었어요. 근데 진짜 관객분들도 많으시고, 중년 여성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뮤지컬 공연장에 많기는 하지만,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 작품이 이제 초연했을 때 그동안 뮤지컬을 보시지 않았던 새로운 관객층을 개발했다. 뭐 이런 4050 얘기들이, 뮤지컬이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그래서 더 둘러보게 됐었어요. 봤는데 정말 일반 우리가 그 대학로에서 보는 마니아 분들하고는 좀 정말 다른 그런 관객층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서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랜만에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2020년인가? 코로나 때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막을 못 올렸었대요.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올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취소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2023년이니까 3년 만에 이거를 준비를 하다가 스톱을 했기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이분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 감회가 새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준비하셨던 분들이. 맘마미아가 네네. 사실은 우리가 초연 때는 4050 뮤지컬이라고 와 신기하다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4050이 돼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왠지 이 초연 때 제가 맘마미아를 보면서 느꼈던 이 느낌과 좀 이 4050이 돼서 느끼는 공연의 관객으로서 느낀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왠지 이게 더 친근하다고 해야 될까요? 공연에 맞습니다. 대해서.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프로그램북을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스탭들이 예를 들어서 최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한 번의 시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됐네요. 16년 동안 한 작품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도나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딸내미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성인이 되셨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게 황현정 씨라고, 네. 우리 식구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황현정 배우님이 원래 옛날에 배우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맘마미아의 안무가로서 이때부터 좀 안무가 쪽으로 자리를 잡으신 배우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도 아이가 지금 19살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 신혼이고 아이 낳고 막 이러셨던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스태프들이나 배우들도 함께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아까 식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를 작품을 하면서도 스스로 느낀대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젊었을 때 작품을 봤을 때 이렇게 어머 너무 저 장면이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랑 나이가 든 뒤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이게 다르대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신나게 막 춤추고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런 장면이 너무 멋있다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막 그 남편이랑 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빠를 찾는 그 딸내미의 그런 심정이 보인다든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입히면서 엄마랑 부르는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막 그런 데서 이제 막 그 훌쩍훌쩍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한 작품이 이렇게 오래 공연하는 거는 좋은 것 같기는 하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외국에서 항상 공연할 때마다 협력 연출이 방한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폴 게링턴 연출이시고 그다음에 리아 수 모랜드라는 안무가가 계신데 이분도 이렇게 사진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초연할 때 뵀던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살짝 늙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2004년에 초연을 하기 위해서 2003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을 했었던 거고, 그때만 해도 이게 동방예의지국이라는데, 이게 한국에서 도나가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나서 그중에 아빠를 찾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서 먹힐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실제로 관객들 반응도 보고 또 이제 배우들 노래하는 걸 봤는데 너무너무 잘해서 지금은 뭐 완전 그 한국 공연 올 때 굉장히 이제 이거 노하우가 또 쌓이셔가지고 편하게 또 공연을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초연 때 약간 중년 여성들의 어떤 해방구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공연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당시에는 사실 중년 여성들이 이제 뭐 즐길 만한 거리도 별로 없고, 우리 소위 말하는 개모임이잖아요. 중년 여성들이 하는 거는 개모임이다. 뭐 이 정도였던 시기였는데 사실은 그 옛날이니까 그 시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런 문화생활을 개모임이나 동창 모임에서 그냥 이렇게 만나서 수다 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생활을 하면서 같이 즐기고 그리고 뭔가 춤을 추고 약간 그러니까 조용필 콘서트가 이제 예당에서 공연을 하면 아줌마들이 막 춤을 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정말 어떤 중년의 문화를 바꾼 그리고 어떤 해방감을 줬던 그런 되게 중요한 방점을 찍었던 한국에서 그런 맞아요.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일단 주인공 자체가 중년 여성 3명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 자체가 일단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로에서 하는 대부분의 공연들이 이때 당시 2004년도 초연할 때도 그랬지만 대부분 남자 배우들 중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성 그 배우들이 그것도 중년의 배우들이 주인공이다. 라는 거 하나로 일단 굉장한 그 친근감이 형성이 또 됐었던 거고,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영국에서 온 뮤지컬? 그러면 대부분 카메론 매킨토시라든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작품이 아니면 이거는 조금 주류가 아니다. 뭐 이런 의식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맘마미아가 초연을 할 때 1999년도에 이제 초연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잘 될까? 얼마나 웨버나 매킨토시가 이거를 주시를 했겠어요. 니네 잘 되나 봐라. 그래 잘 되겠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기와 질투를 뚫고 맘마미아가 지금까지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역시 이게 작품성으로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면 그 힘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도 어쨌든 꾸준히 공연을 하고 있어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제가 공연 볼 때 제가 최정원 씨 공연을 봤어요. 도나로 출연하셨던. 근데 최정원 씨 공연을 여러 개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프리다도 보고 몇 가지를 봤었는데 역시 최정원 배우님은 도나구나. 고스트도 보고 했지만 도나가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피는 환희 배우님이셨던 것 같고요. 타냐가 홍지민 배우님. 근데 옛날보다 살을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날씬해지긴 하셨더라고요. 진짜 다이어트를 하셔가지고 완전 그 다른 배우 같으세요. 제일 롤모델이세요. 홍지민 배우님이 원래 로지를 2016년에 하셨다가 다이어트 맞아요. 성공하시고 나서 타냐로 바뀌셨어요. 그러니까요. 타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아직도 이렇게 풍채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볼륨이 이제 굉장히 있으셔요. 근데 이제 그게 타냐 역할을 하기에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지금은 이제 많이 빠지셨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배우분들이 캐스팅이 굉장히 다양해서 재밌었어요. 샘 역할의 장현성 배우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네. 탤런트. 드라마 네. 네, 드라마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지하철 1호선도 하시고 이 뮤지컬이나 연극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되게 반가웠었고 그다음에 우리 해리 역할은 민영기 배우님. 이번에 새로 합류하신. 네, 민영기 배우님 오랜만에 봐서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의외였는데 이게 빌 역할에 김진수 배우님이 출연하셨어요. 네. 예전에 이제 개그맨 일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저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오 잘하시더라고요. 원래 뮤지컬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연극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이 딕션이나 발음도 굉장히 좋으시고
다른 배우분들하고 뭐 이렇게 어울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 어떤 제 역할을 그냥 똑부러지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배우라고 해서 뭐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없어요, 이게 절대.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줄거리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맘마미아 뭐 이거 영화로도 저 영화로 한 거는 두 분 다 보셨다 네. 네, 봤어요. 그쵸? 근데 저 2편밖에 못 봤어요, 영화는. 2편도 나왔잖아요. 네, 2편도 맞아요, 나왔어요. 맞아요. 2편은 맞아요. 못 봤어요, 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략 줄거리는 좀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코발트 블루라고 하나요? 컬러가 뒤덮여 있는 이런 색감이나 뭐 바닷가의 모습도 이런 거는 영화랑 거의 그대로 무대 위에 옮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리스 지중해 섬, 뭐 어딘지는 잘 안 나오고 외딴 섬 뭐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모텔의 여주인인 도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년 여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20살이 된 소피라는 딸이 있는데 미혼모로 딸을 혼자 키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텔을 운영을 하면서. 근데 그 지중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무대에서 이거는 컨셉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휴가 가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매일 가는 건 아닌데 챙이 아주 넓은 모자, 뭐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리발 같은 걸 이렇게 끼고 갓 물에서 이렇게 막 나온 느낌들, 그다음에 장렬한 그 태양의 느낌들 막 이런 것들을 무대 위에서 그대로 막 살려주니까 저 사실은 그런 공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 바닷가에서 하는 공연 이런 거 배경이 그런 거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고스란히 무대 위에 살려줬어요. 근데 도나와 소피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연은 하루 동안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맞아요. 24시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소피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남편의 이름은 스카이라는 친구인데 네. 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장면에서 소피가 편지를 이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편지를 써서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냥 편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빠를 찾고 싶어서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아빠를 어떻게 아빠인지 짐작을 했느냐. 이게 이제 엄마가 처녀 시절에 쓴 일기장을 딸이 몰래 훔쳐보고 그 안에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뭐, 어제 누구누구와 뜨거운 밤을 보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뭐 정말 나한테는 잊지 못할 남자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 남자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아빠인가 보다 하고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한 명이 아니라 3명인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샘이라는 남자와 하룻밤을 지내고 그날 헤어진 다음에 너무 우울해서 다른 남자를 또 만나는 거죠. 그게 빌이었어요. 근데 빌하고 또 이렇게 하다 또 금방 헤어져요. 그래서 뭐 남자는 이제 안 만나야지 그러는데 해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남자랑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뜨거운 밤을 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너무 가까운 시기에 3 남자랑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사람이 소피의 아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머니도 모르고 사실 딸도 지금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근데 소피가 그런 착각을 하죠. 아빠를 만나면 아빠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다 이제 3명한테 보내서 중요한 건 드라마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아빠 3명이 한꺼번에 이 그리스의 지중해 외딴 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우리 한국의 얘기로 치자면 펜션이죠, 펜션. 근데 결혼식 전이니까 그 아빠가 되는 사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 친구인 남자 3명, 그다음에 엄마의 친구가 또 있어요. 엄마의 친구 아까 말씀드렸던 타냐와 로지가 또 도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피의 친구들도 도착을 하는데 이게 우리 지금 녹음도 3명이서 하잖아요. 저는 이 작품이 트라이앵글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3명이 거의 등장을 합니다. 타냐와 로지와 그다음에 도나 이렇게 3명. 그다음에 이제 소피도 친구 2명이 와서 3명. 그다음에 스카이도 친구들이 이제 친한 친구가 2명이 있어서 3명. 그다음에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도 3명.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3명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을 이제 드디어 맞이하는 날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결혼식에 오는 거는 좋은데
편지는 소피가 보냈는데 도나는 옛날 남자친구들이 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아니 쌤 여기는 웬일이야 이러다가 빌? 해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명이서 이제 소피가 한 명씩 막 파티에서 춤을 추면서 우리 아빠 맞아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옛날 얘기도 꺼내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아빠들이 다 착각을 해서 내가 소피를 데리고 내 딸인 것 같으니까 결혼식장에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 세 명이서 다 소피를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이제 비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피가 과연 결혼식장에 누구의 손을 잡고 들어갔을까요? 공연을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봐도 잘 모르겠어. 네. 이러면 또 답이 나올 줄 아실 수도 있으니까 이건 말해도 될까요? 공연을 봐도 아빠는 모릅니다. 난 모르겠어. 아니 진짜. 근데 작가가 정한 아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컬처본 멤버들이 생각하는 진짜 아빠는 누구인가? 진짜 이거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너무 요즘에 좀 뜸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요. 올려주시면 좀 저희가 조금 이렇게 커피라도 쏘고 뭐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쏴드릴게요. 그러니까 와, 네, 저는 이게 언제 써주실 거예요? 네, 조용히 하세요. 네, 우리 관계자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쌤인지 빌인지 헬인지 도대체 아빠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나는-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누구였으면 좋겠다는 있어요. 그래요? 네. 누구였어요? 저는 해리였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제일 느낌상으로 가장 아닌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반전인 거지. 아, 가장 아닐 것 같은 사람이 만일 음. 진짜라면 우리가 사실은 두 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에 보면 친자 확인하는 법정이 아, 있어요. 맞아요. 그거 얘는 어. 네. You You are are not father 막 이러면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게, 그거 본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이게 뭐냐면 또 이게 산으로 가지만 이 아빠를 찾는 일이니까 이게 똑같이 다 연결되는 얘기야. 그런 법정 프로그램 보면 그게 일종의 법정 네. 예능이죠. 보면 이제 사연이 많은 구구절절한 커플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자기가 딸이 아니라 그러고 근데 막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아빠가 아닐 수가 있냐. 둘이 너무 닮았다. 그리고 나는 저 남자를 만나는 동안에 아무 남자도 만나지 않았다. 근데 저 남자 자꾸 날 의심한다. 막 이러면서 구구절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화면에 대단하다. 그 애기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이고 발가락이 닮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닮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닮았다고 하기도 애매해. 그런 애들 나오는데 이제 엄마는 막 너무 똑같다는 거야. 아빠 붕어빵이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판사가 그 유전자 검사로 너가 아빠인지 아빠가 아닌지를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아빠면은 막 그래 그럼 이제 양육비 낼게 막 이러고 아빠가 아니다 그러면은 너 바람핀 거 맞지?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사연 중에 진짜 슬펐던 사연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빠가 이 애를 너무 사랑해. 맞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애가 자기 애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을 기른 거야. 그 애가 8살 뭐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느낌에. 막 키웠어. 그리고 엄마도 얘가 딸이야 이렇게 키운 거야. 그 완전 딸바보야 이 아빠는. 네. 근데 이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선언을 한 거야. 사실 그게 네 애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떡해. 이 아빠 너무 놀란 거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빠라고 생각되는 남자와 난 다시 만나기로 했어. 맞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좀,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거지. 생각해보세요, 27님. 제가 유전자 검사를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보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얘를 몇 년을 키웠는데 얘는 날 닮았고 난 얘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법정에 나온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 아빠가 아니네. 아니었어. 근데 세상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
아빠가 갑자기 막 울더니 그래도 쟨 내 딸이라고. 그러면서 나가는데 와 이건 이제 기른정이라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세상에. 무섭죠, 무섭죠. 사실은 이게 맘마미아 같은 작품도 아빠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빠를 찾는 과정이기는 한데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금방 나오기는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걸 하지 않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후속작으로 뭐 유전자 검사하는. 아니요. 유전자 검사 안 하고 3분의 1씩 아빠 하기로 해요. 속작에서. 아니 나는 진짜 그래서 이 TV 프로그램 보면서 사실 그때도 이제 맘마미아를 잠깐 생각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아니 진짜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슬픈 아빠를 보면서 아빠라는 게 꼭 생물학적인 아빠만이 아빠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 그렇죠. 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딸내미를 키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그 진실이 오히려 독인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근데 그 엄마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심지어 그 그거를 엄마가 친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막 소리 지르고 화나고 좋아해가지고 호스트한테 엄청 혼나요. 호스트가 되게 냉정하게 평상시 하다가 그때는 그 엄마는 되게 화를 엄청 내게 내면서 혼내요. 그 남자는 지금까지 속은 기분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이 남자를 만날 때 딴 남자랑 양다리를 걸쳤는데 그 양다리 걸친 남자의 애를 임신을 했는데 이 양다리 걸친 남자는 이 여자를 떠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쨌든 애를 키워야 되니까 지금 아빠인 사람 착하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했겠지. 나 너 아들 가졌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책임을 질게. 그래서 시작을 했겠죠. 뭐 이것도 되게 뻔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과 전쟁 막 그런 거. 사랑과 전쟁 같은 얘기지. 글쎄 내가 그래서 막 고민을 이건 또 내가 상상력을 하잖아요. 우리 세상에 상상력이라는 아름다운 기능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막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도나야. 이 남자를 만났어. 이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했어. 근데 보니까 저 남자도 괜찮아. 그래서 저 남자도 그냥 사랑을 했어. 그리고 저기 저 남자도 있어. 저 남자도 괜찮아. 그래서 저 남자도 사랑을 했어. 근데 내가 임신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도나의 가장 큰 미덕은 뭐냐면 그 3명 누구에게도 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거야. 맞아요. 난 그게 도나의 가장 큰 그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내가 얘기했던 그 여자처럼 내가 착한 남자한테 가서 나 임신했어. 그러니까 나 책임져야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셋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맞아요. 물론 도나 입장에서는 내가 3명 중에 누군지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또 3명 중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독립적으로 어쨌든 딸을 혼자 키웠다는 거. 그게 맘마미아의 가장 큰 매력이고 미덕이고 도나가 한국 사람들한테 보면은 약간 문란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 여성들한테 굉장히 공감을 가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엄마의 모성애를 잘 보여줬던 그런 작품이지 않았나 싶어요.